안녕하세요. 유변 해외 진출 길잡이 구독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미국 인디애나주 소재 University of Notre Dame 혹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듯이 노터데임 대학의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이경묵입니다. 유 변호사님을 처음 뵌 건 이제 작년 여름인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유튜브에도 출연하게 되고 저에게는 매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첼 류 변호사님. 현재 제가 일했기도 했지만 현재 이민법과 기업법 전문으로 뉴욕이랑 뉴저지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과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알렉스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인턴을 했을 때 너무 뛰어난 영어 실력과 또 출중한 외모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 사사를 받았던 우리 인턴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생이고 앞으로도 아, 대학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할 거라고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사무실은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제 사무실 인디펜던트 프랙티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제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프라이빗 그다음 퍼블릭 회사에서 인하우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삼성, LG 같은 대기업에서 리걸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법에는 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또 오랫동안 기업 업무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그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비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non 이미그런트이기 때문에 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제 비자 업무를 진행하고 제가 영주권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른 변호사님들의 업무를 보면서 이민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예민한 업무구나. 그래서 관련된 법을 어떻게 보면 매일 확인해야 되고 또 어떤 팔러시가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기민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네. 이민법은 다른 업무랑 달리 또 미국의 노동법, 그다음에 다른 기업법하고 또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음,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민 업무를 부티크 펌에서 한 2, 3년 정도 어소시에이트로 일을 하다가 제 사무실을 차리게 됐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어, 여러 가지 프라이빗 회사, 작은 스몰 비즈니스나 스타트업 비즈니스 때 인하우스 일을 하면서 또 그분들의 또 이민 업무를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지까지는 제 일에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한 이유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시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에게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학생이고 미국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려면 F1 비자를 받아서 가는 이제 국제학생 입장인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면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H 비자, 일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지금 많은 선배들로부터도 듣고 있고 또 또래 제 친구들과도 뉴스를 보면서 이제 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2019년 4월 1일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 접수 제도가 대폭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였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H-1B 고용주의 사전 등록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Employer Pre-Registration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그러니까 USCIS라고 하는데요. 미 이민국에서는 이런 고용주가 사전 등록제로 인해서 고용주의 서류 진행과 관련된 비용, 서류 진행 및 그다음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저비용 고효율의 심사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H-1B 연간 쿼터 추천 방식 또한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자들이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미국에서 그 학사 학위만 받은 학생들보다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자들을 이제 H-1B,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 비자가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건데요. 음,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뭐 국경 장벽을 건설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전문 네네. 기술을 지닌 외국인들의 미국 유입 경로인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제도에 변화가 올 거라고 굉장히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 2019년부터 적용이 됐고 올해부터도 이제 사전 H-1B의 사전 고용주의 사전 등록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H-1B랑 관련된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민법 규정과 또 비자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한 그 미국에서의 일자리 늘리는 방안을 음. 사실은 좀 어렵게 되고요. 또 앞으로도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이를 통한 영주권 문제 해결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참 암울한 얘기네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H1B 그 취업 비자에 대해서 점점 제약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H1B 취업 비자에 대한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예, 신청자 일단 많은 F 비자 학생들이 F 비자가 끝나고 이제 OPT 기간 동안 그다음에 잡을 찾고 그다음에 H-1B에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게 일반적인 음, 어떤 루틴이었다고 하면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1B를 통한 이제 취업 비자를 받는 게 사실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문턱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자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굳이 H-1B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취업 비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 분들이 H-1B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O비자나 E비자, 또 L비자, 또 R비자라는 여러 가지 비자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 것들도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음, 우선 E2 비자하고 또 E2 직원 비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E2 비자는 미국과 관련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회사에 제공하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E2 투자자라고 하고요. 또 그런 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는 E2 인플로이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공하는 음, 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E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꽤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H-1B에서 부여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2 배우자는 미국 내 어느 회사에든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 카드, 그다음에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음, H-1B와는 달리 적정 임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임금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합니다. 아, E2 비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이민국을 통한 연장 또는 대사관을 통한 갱신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때 음, 비자 갱신할 때 연장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연장 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통해서 투자자가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H-1B처럼 최장 기간이 6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손님 중에 일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뉴욕 맨하탄에서 의류점을 하시는데요. E2 비자로 어, 한 12년 정도 미국에 거주하시고 비즈니스 잘 하시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영주권을 통한 신분 조정을 하고 계세요.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H1B처럼 딱 그 최장 기간 6년이라는 기간만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약에서 E2는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오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비자는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그 유재석 씨가 미국에 와서 잠깐 촬영을 하거나 그럴 때 받았다고 해서 좀 알려진 비자 이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오비자는 1990년 새 이민법에 의해서 신설된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은 비자죠. 1990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오비자는 사업에 관련된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미국에서 초청인의 초청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청인이 있어야 됩니다. H1B와는 달리 이민법상 비자 체류 기간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상한선이 없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류 요건만 갖고 있으면 체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 오비자는 어떤 학위를 갖고 있냐,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했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H1B와 좀 차이가 있고요. 대신 신청자 음, 본인이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고 또 그 경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경력과 그다음에 그분이 어떠한 그 경력을 쌓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여부에 따라서 이 비자의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아, 네. 갈게요. 오케이. 네. 됐어요. 음. 또 그러면 오비자 이외에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오비자 다른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오비자 신청을 해서 받으신 분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간략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아, 예. 네네네. 간혹 오비자에 대한 잘못된 이유로 오비자를 받은 분들이 나는 이 비자를 받았으니까 어느 곳을 가서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음, 오비자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인플로이어 스페시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본인이 오비자 신청서에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내용들을 기재하면 그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본인이 오비자를 받은 분이 다른 고용주, 그 우원 비자 어플리케이션에 넣지 않는 고용주 이외의 고용주한테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의 요건에 맞게 다시 피티션을 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원 비자 어뷰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신청서에 작성했으면 반드시 그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었어도 그 우원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네요. 네. 또 마지막으로 다른 비자의 어떤 종류로는 그 H1B를 대체할 수 있는 비자를 L 비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인터컴퍼니 트랜스폴이라고 해가지고 주재원 비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L 비자는 미국 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들, 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미국이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주재원 비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의 지사의 주재원으로 데려올 때 쓰고 있는 비자인데요. 이때 해외 파견 근무자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L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1 비자는 주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지사의 관리자, 또 중역자, 높은 직급을 L1A라고 하고 또 네. 그보다는 좀 낮지만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직원을 L1B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견할 어, 때 사용하는 비자인데요. L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만료일이 딱 정해져 있고요. 또 L1 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또 다른 특징이 만약 조건에만 맞는다면 취업 이민 제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1, L비자는 취업 비자랑
그 영주권과 연결될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이 규정하는 대로 회사와 개인이 자격을 갖춰야 하고요. 또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기간은 관리자 중역급 간부는 최대 7년이고요. 또 일반 전문직 직원은 최대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고요. 또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L1 비자가 갖고 있는 다른 비자와는 다른 장점인 네. 조건이 맞고 회사와 잘 얘기가 돼서 또 맞는다면 취업 이민 제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기간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 영주권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미국에서 머무시고 싶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아, 정말, 네. 한국에는 H1B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비자의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네,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E2 비자와 E2 직원 비자, 그다음에 L 비자, 그다음에 L1A, L1B,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O 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그냥 점점 더 제약이 심해지고만 있다고, 이제 뭐, 굳이 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뭐, 자기 상황에 맞고 조건에 맞는 다른 비자, 다른 대안을 더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고, 네,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스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다 위축돼 있고 또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잘 이겨내고 또 잘 네.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 봐요.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